안중근 의사는 30살에 이토 히로부미에게 총을 쏘았고 윤봉길 의사는 25의 나이에 일본군 지휘부에게 폭탄을 던졌습니다. 만약 그 시대에 투표로 세상을 바꿀 수 있었다면 젊은이들이 그렇게 목숨을 던지는 일은 없지 않았을까요? 자, 역사 속 그들의 노력을 통해 우리가 가지게 된 소중한 가치를 되새겨보는 시간. 다락방 선거 역사를 만나다 진행을 맡은 김일중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또 새로운 분들과 함께 선거와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 또 좀 어렵고 딱딱한 거 아니야? 하지만 이분을 통해서 듣는다면 훨씬 쉽게 전달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준우 선생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한국사를 가르치고 있는 교사 김준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아주 재밌는 역사 이야기 부탁드릴게요. 걱정 마십시오. 제가 확실하게 한번 재밌게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고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대표해서 나오신 조황휘 과장님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선거관리위원회 조황휘입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넬라 판타지아의 여신으로 기억되고 있는 가수이자 뮤지컬 배우 우리 배다혜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배다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우리 보통 이제 방송 들어갈 때 목을 푸는데 아까 이렇게 또 발성 연습 같은 것도 이렇게 좀 하시고. 아니, 이거 너무 잘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런 데서 노래하면 참 좋겠다. 이런 지금. 해주세요. 김준우 선생님 듣고 싶지 않으십니까? 완전 듣고 싶어요. 무슨 일단 우리가 역사와 선거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기 전에 또 어떡해. 가수 우리 또 배다혜 씨니까 살짝 한 소절만. 토크 콘서트. 좋네요. 그럼요. 네. 제가 그러면 오늘 이제 어려운 주제를 다루는 것만큼 잘 봐달라는 의미로 노래를 짧게 한 소절. 그럼 넬라 판타지아를 할까요? 그 노래로?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Io sogno d'anime che sono sempre libere come le nuvole che 네. 이야. 소름 돋아요. 와. 우리 계속 오늘 노래 들으면 안 될까요? 너무 좋은데요? 네, 역시. 이야, 이건 뭐 정말 아름답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말 이른 아침, 실은 저희가 지금 이 시간이 이른 아침이긴 한데도 목소리는 뭐 엄청나네요. 이게 밝게 빛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그죠? 정말 밝게 빛나네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우리 배다혜 씨는 이제 노래 들려주셨으니까 역사 좋아하시죠? 사실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저도 뭐 네, 그러니까 관심은 있으셔요. 관심은 있죠. 예. 관심은 너무 많은데, 그러니까 이제 시작이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좀 주입식 교육에 좀 폐해가 아닌가. 그냥 무조건 외워야 돼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역사에 대한 이해도가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런 스토리를 이해하면서 즐겁게 하면 되는데 점수를 얻기 위한 수단이었으니까. 맞아요. 네, 그냥 외우기만 해서 역사를 보면 이름도 알고 어떤 명칭도 알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그 중간고리가 없는 거예요. 안중근 의사가 누굴 쐈다고요? 이토 히로부미. 예. 정확히 알고 계시네. 외운 거야, 이것도. 근데 옆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책임감이 막중해지네요. 오늘 그러니까 쉽게 좀 그러니까 주입식 말고 그러니까요. 우리가 정말 얘기하듯이. 네, 정말 재밌게 한번. 전 정말 열심히 오늘 들으러 왔어요. 맞아요. 네. 예. 얘기를 한번 재밌게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아니 그럼 우리 조 과장님은 학창 시절에 어떠셨어요? 역사에 좀 관심이 많으셨나요? 관심만 많았습니다. 예. 제가 아무래도 공대생이다 보니까 수업 시간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는 접할 일이 없었는데 네. 그게 오히려 본업이 아닌 그쪽에 관심이 더 생기는 그런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관심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몸을 담고 일을 하다 보니까 역사 예전 일들을 볼 때 참정권이 없던 시절, 뭐 투표가 없던 시절 그런 것들을 볼 때 또 새롭게 느끼는 점도 많고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이제 선거와 역사에 관련해서 이렇게 또 직접 얘기도 나눠주시고 선거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또 오늘
조황희 과장께서 말씀을 또 왜냐면 발음하시기가 어렵죠? 중앙선관위를 대표해서 나오셨기 때문에 또 그걸 또 결론을 잘 지어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민주주의 사회 덕목 중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신뢰가 아닐까 싶습니다. 과연 역사 속 인물 중에서 신뢰를 어떤 분이 가장 또 중요하게 생각했을지 오늘은 어떤 분을 만나게 될지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시죠. 자, 오늘 만나볼 왕은 바로 태조 이성계입니다. 조선을 건국한 조선 초대 왕이죠. 다들 이제 태조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좀 떠오르세요? 배다혜 씨? 네. 지금 저랑 눈빛을 안 마주치시려고 계속 딴 데를 질문하지 바라보시는. 마세요. 자, 태조 이성계. 예? 태조 이성계 하면 위화도 회군. 네, 하면서 좀 역동적인 태조의 모습이 좀 떠오르는데 그래서 좀 실제 성품이 어떤지도 좀 궁금하기도 해요. 예. 중요한 키워드 하나를 또 말씀해 네, 주셨고. 위화도 회군 회군을 알고 있네요. 찾아왔어요. 대단하십니다. 이 태조 이성계는 말씀했던 것처럼 굉장히 역동적인 이미지, 무장이거든요. 무장, 힘쓰는 장군이었기 때문에 아버지를 따라가지고 전쟁터에 나가서 30년 동안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는 정말 고려말 최고의 무장. 바로 무패의 기록. 그렇죠. 무패죠. 그런데 이렇게 싸움만 잘했고 전쟁만 잘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인덕도 훌륭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성계 우와 나도 한번 같이 일해보고 싶다 뭐 이럴 정도로 굉장히 좀 사람을 끌어당기는 그런 매력이 있는 또 그런 분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직장에 비유하더라도 그런 상사가 최고 아니겠어요, 그죠? 예, 실적 좋은데 야 같이 하자. 근데 저 선배랑 같이 하면은 실적이 잘 나와서 좋고. 그러니까 따르는 사람도 그렇게 많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맞아요. 보통 부하들을 대할 때 부하는 낮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대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특히나 무장이면 또 성격이 그래서 야 이거 똑바로 안 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강하게 할 수도 있는데 굉장히 부하들에게 굉장히 좀 다독거려주고 그 다음에 주변으로부터 신망도 굉장히 많이 받아서 기록에 의하면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나의 수족과 같은 신하들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인데 만약 이들을 의심한다면 누구를 믿을 수 있겠는가? 저 그냥 편하게 해주시면 안 돼요? 이게 태조 이성계처럼 해야 됩니다. 이게. 구연동화 같아서. 아닙니다. 이게 악의 위험이 느껴져야 돼요. 집중이 돼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계속 해주세요. 네. 너와 같은 말을 하는 자들에겐 분명 어떤 의도가 있을 것이다. 이라고 하면서 이성계 부하들을 이렇게 막 모함하는 사람들한테 일침을 가했죠. 그래서 태조 이성계는 의심이 되는 사람, 뭔가 좀 믿을만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쓰지 않았고요. 일단 썼다 하면은 의심하지 마라. 믿고 그대로 가겠다. 숨어버리는 네, 거예요. 라고 하는 그런 인덕을 갖춘 분이다라고 할 수 멋있네요.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부하들에 대한 신뢰. 그렇죠. 예, 이게 어떻게 보면 백전백승의 비결일 수도 있는데 맞습니다. 우리 조 과장님도 어쨌든 이제 직책이 과장님이시면 예. 또 부하 직원들도 있을 테고 어떤 상사입니까? 본인이 느끼기에 좀. 그걸 제가 제 입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제 입으로 아니 뭐 지금 해주세요. 다른 분들이 안 계시니까 평상시에 그래도 그런 신념으로 나는 직장 내에서 일을 한다. 나는 이런 조 과장이다. 그래도 부하들이 저를 믿고 예. 의지할 수 있게 저한테 책임을 미룰 수 있게 이렇게 해주는 역할을. 책임을 미룰 수 있게. 그렇죠. 그러니까 부하들은 본인들이 하고 싶은 일 예. 여러 가지로 하고 그에 대해서 잘 나온 결과는 본인들이 공을 가져가되 네. 혹시라도 실수나 잘못된 일이 있으면은 제가 책임을 지겠다. 그런 마음가짐. 진급이나 이런 거에 좀 안 좋으실 텐데. 뭐 그것까지 제가 생각하면서 하면은 부하들을 어떻게 챙길 수가 있겠습니까? 오, 알겠습니다. 확인을 할 길이 없으니까. 말하라고 하셨으니까. 어쨌든 본인 입으로는 알겠습니다. 방송 나간 뒤에 엄청난 문자를 받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저희가 뭐 그건 확인할 겨를이 없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항상 태조 이성계 옆에는 또 훌륭한 인물이 한 분 또 계셨잖아요. 네, 전도전.
알고 계시는. 네. 예. 그 둘의 관계가 굉장히 두터웠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일단 정도전도 고려 말에 있었던 신하고요. 이성계도 고려 말에 있었던 신하입니다. 고려 말에 이제 고려가 굉장히 어지러워지자 정도전은 새롭게 이제 과거 시험을 합격해가지고 고려 관리로서 왔는데 너무 아닌 거예요, 고려가.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새로운 나라를 한번 세워봐야겠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맞게 자기가 왕이 되기보다는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사람을 세워놓고 그 사람을 왕으로 만들어야겠다라는 사람을 찾고 있었어요. 근데 그 적임자가 바로 이성계라고 봤던 거죠. 그래서 정도전은 직접 이성계를 찾아가가지고요. 우리 함께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봅시다 라고 이제 제의하고 함께 일을 꾸려서 또 조선을 건국하게 되는 가장 1등 공신이 바로 정도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설계자예요, 그러니까 그죠? 맞습니다. 예, 본인이 딱 설계해 놓고 또 이성계를 찾아간 거죠. 예, 대단한 겁니다. 예. 자, 그러니까 이성계는 이제 부하들뿐만 아니라 그죠? 백성들에게도 사실 상당히 두터웠다고 들었는데. 핵심이 부하들이 이렇게 믿어주니까 그 부하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큰 일이죠. 어찌 보면 나라를 뒤집어 엎는다라는 거. 이거는 지금 성공했기 때문에 태조 이성계 훌륭해라고 하지만 만약 이게 실패했으면 반역이거든요. 이거는 역사 속에 대대로 역적으로 기록이 될 그런 일인데 그런 부하들의 믿음과 함께 일을 거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이게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됐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 나라를 세웠는데 백성들이 에이 저 반역자야. 고려의 신하였는데 네가 왜 왕을 몰아내고 왕이 돼? 라고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백성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계속해서 반란이 일어나거든요. 계속 반란이 일어나고 네가 왜 왕이냐? 네가 왕이 될 자격이 있냐? 막 계속 이럴 텐데 이성계는 그런 그 이야기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의 신망이 굉장히 두터웠었던 그래서 신하들도 굉장히 믿었고 백성들까지도 이성계를 굉장히 신임하고 믿었었던 아주 그런 믿음의 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최고의 지도. 요즘 같으면은 투표로 뽑은 왕인데 굉장히 끝까지 지지도가 높게 나오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레인덕 없이. 그렇죠. 예. 이성계가 그렇게 백성들의 이제 신임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 고려말은 굉장히 혼란스러워가지고 막 외적들이 계속 쳐들어왔어요. 특히나 이제 북쪽에서는 홍건적이라 해가지고 쳐들어오고요. 남쪽에서는 이제 배 타고 왜구들이 들어왔는데 그냥 해안가를 왔다가 간 정도가 아니라요. 내륙 지역까지 막 들어와가지고 온 국토를 유린하고 다녔거든요. 백성들은 왜구를 만나면 죽는 거죠. 약탈당하고 죽고 불타고 막 정말 고통스러운데 그때 이성계가 나가서 왜구를 처단을 한 거죠. 그래서 그때 대표적인 전투가 황산 전투라고 있는데 이때 적장군이었던 아지발도를 이제 죽이고 그때 왜구의 병력이 거의 한 10배 정도 많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구를 다 전멸시키면서 그 시체가 쫙 피가 흘러서 강물을 5, 6일 동안 피 때문에 먹지를 못할 그 정도까지 이렇게 이성계가 용감하게 나가서 무찔러 주니까 백성들이 우와 우리를 구해줄 영웅이다 라는 이제 신망을 얻을 수 있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됐었던 거죠. 실제로 이제 역사 속에서도 그런 기록이 남아있기에 제가 전해드릴까 합니다. 조선왕조실록의 태조 총서 일부를 좀 읽어드릴 텐데 보면은 당시 백성들에게 이성계가 얼마나 인기가 있었는지 신망이 두터웠는지가 기록에도 남아있다고 하네요. 태조는 큰 길을 따라 사냥하면서 매우 느리게 행군하였다. 이에 서경부터 개경에 이르는 수백 리길에 우왕을 따르던 신료들과 여러 고을 사람들이 술과 마실 것을 가지고 이들을 환영하였다. 동북면의 백성과 여진인도 태조의 회군 소식을 듣고 앞다투어 모여 밤낮으로 달려왔는데 그 수가 1000여 명이나 되었다. 라고 기록이 돼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예, 말씀드린 정말 이제 지지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예. 자, 특히 이제 백성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었던 게 그 위화도 회군 이후에 권력을 잡은 이제 이성계가 신진사대부 세력 또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시행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보는 관점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겠는데요.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니까 좀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고려 말에 굉장히 권력이 있던 사람들을 이제 권문세족이라 불렀어요. 네. 정말 이렇게 그 당시 원나라의 등에 이제 쫙 힘을 얻고 내 맘대로 할 거야 하면서 막 토지도 막 가져가고 불법적으로 토지 늘리고 막 아무나 잡아와서 노비시키고 막 이러던 정말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었던 권문세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신진사대부, 정도전을 위시한 그런 새로운 사람들이 딱 올라가더니 안 됩니다. 이 사람들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권한과 이런 권력 이런 거 다 축소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내세웠던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과전법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권문세족들이 어마어마하게 넓은 땅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야, 너 땅 얼마 정도 있어? 응? 나 저 산부터 저 산까지가 내 땅이야.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정도로 산과 천을 경계로 권문세족은 땅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 거죠. 네. 그 많은 땅을 갖고 있으면서도 세금을 거의 내지 않고 그 땅을 권문세족이 직접 농사짓지 않죠? 그러니까 사람들, 농사질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니까 막 강제로 끌어다 놓고선 농사시키라고 그러고 막 억압을 하는 거예요. 그거 안 되겠다. 이거 문제가 심하다 해가지고 그 토지를 다 뺏어온 겁니다. 국가 걸로 가야지 개인 걸로 가면은 이거는 나라가 무너질 것이다 해서 그 토지를 다 뺏어가지고 다 국가 땅으로 귀속시키고 그 다음에 권문세족 힘을 약화시켰죠. 네. 그럼 그렇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농민들이 자기 땅에서 더 이상 권문세족의 간섭과 억압을 받지 않고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니까 백성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리고 국가 입장에서는 세금 안 내던 땅을 이제는 다 흩어버리고 세금 국가에다가 내라고 하니까 국가의 재정도 확충되면서 왕권은 강화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나라에게도 좋고 백성에게도 좋은 이런 제도가 이제 과전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배달 씨 막 받아 적으시던데. 뭐 적으셨어요, 아까? 아니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예나 지금이나 세금에 대한 문제는 민감하죠. 변하지 않는 것 같다는 그럼요. 생각이 또 들고 예. 정말 훌륭한 지도자는 그 신뢰가 바탕이 된다는 것들 그리고 그 신뢰를 얻으려면 그 자신이 생각하는 그런 어떤 배려 그런 거 말고요. 그 사람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들을 채워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배려를 하는 지도자들이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정치인들도 좀 그런 배려를 좀 국민들에게 그렇죠.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너무 들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 이 당시에 과전법을 실시하면서 기존에 있던 토지 문서 다 가져오라 그랬거든요. 네. 이거 없애고 새롭게 가자. 그래서 권문세족들이 이제 갖고 있었던 토지 문서들을 다 가져와가지고 이제 한 곳에 모아놓고 불살르는 그런 걸 했어요. 그런데 그때 불을 딱 태웠는데 그때 옆에 있었던 왕 눈물을 흘렸다는 거죠. 그게 기쁨의 눈물이 아닙니다. 이거 여태까지 예전에 해왔던 거 이렇게 하루아침에 날리면 어떡해. 아까워. 이렇게 바뀌면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거라 하더라도 반발은 있는 거고 또 이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향을 잘 잡아서 그거를 추진하는 것도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백성들이 그렇게 기뻐서 좋아했던 일인데 왕은 슬퍼서 울고 있고 그런 걸 보면 이제 새로 나타난 그 신진 사대부들이나 과전법을 시행한 사람들에 대한 백성들의 기대나 호응도가 상당히 높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뭐 그런 전반적인 분위기가 조선을 이제 개국하는데 큰 원동력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뭐 이렇게 한 나라가 무너지고 새로운 나라가 생긴다는 건 엄청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잘 또 흡수가 되고 따라갔단 말이죠. 네. 조선을 건국하는 과정에서 그 태조 이성계가 굉장히 대인배 같은 모습을 보였다는 그렇죠. 이야기가 대인배 많이 같은 있잖아요. 모습이요? 네, 그 내용에 대해서도 좀 궁금해요. 일단 태조 인성계는 아까 얘기했듯이 무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공부는 잘 못할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나라를 새롭게 세웠다라는 것은 할 게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여러 가지 법, 제도 뭐 이런 것들을 다 해야 되는데 전쟁터에서는 무패 장수지만 이런 것들을 앉아가지고 하나하나 하기에는 굉장히 좀 힘들고 잘하지도 못하고 그런데 누가 있겠습니까? 자기의 파트너. 정도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정도전한테 이런 걸 다 시켰습니다. 그런데 정도전이 이런 것들을 다 하는 정말 천재적인 사람인데 문제는 정도전이 이런 얘기도 해요. 왕은 어버이와 같은 존재이다. 그렇기 때문에 왕은 딱 백성들의 신망 이런 것들을 한 몸에 받을 수 있는 상징적 존재로 그냥 앉아 계시고요. 정치는 훌륭한 재상에게 맡기십시오. 재상이 누구겠습니까? 본인. 정도전입니다. 그러니까 왕은 가만히 앉아 계시고요. 정치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거 화날만 하죠. 당연하죠. 네가 왕이야? 내가 왕이야? 이거 많이 컸네. 뭐 이러면서 이제 막 칠 수도 있는 건데 이성계 쿨하게 그래. 네 말이 맞다. 재상 중심으로 정치하고 모든 거 원하는 대로 한번 해봐라. 다 이렇게 내주는 거죠. 대인배. 맞습니다. 그러네요. 어쨌든 이제 신하지만 예를 갖추고 끝까지 신뢰를 보내고 믿고 함께 간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모습이 또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혼란 없이 이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또 그런 신뢰가 또 하루 이틀 만에 생기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신뢰는 갑자기 생기는 건 아니죠. 신뢰는
상대방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느냐, 얼마나 진심을 내 보이느냐 이런 거를 오랫동안 보여줘야 생기는 거고 그런 점은 우리 정치인들도 국민들한테 신뢰를 얻기 위해서 단순한 선심성 공약이라든지 선거 때만 반짝하는 그런 공약보다는 실제로 당선이 되고 난 뒤에 공약을 지켜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 선거 전에는 무한 신뢰를 보낼 수 있을 것처럼 얘기는 하지만 실은 그 이유가 더 중요한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지켜봐야 돼요. 그죠, 다희 씨? 그럼요. 아주 잘 지켜봐야죠. 잘 알아보고. 잘 지켜보셔야 그걸 지키려고 하는 네. 마음이라든지 이런 게 생기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표만 던져주시고 끝나는 게 아니고 아유, 그럼요. 그 이후의 과정을 네. 지켜보시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역할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참여하는 것. 맞아요. 우리 다희 씨처럼 꼼꼼히 항상 적고. 아니 너무 재밌어요. 재밌죠? 듣는 게. 세금 부분을 적으시던데. 세금 부분 적었어요. 벌써 5월에 날카롭게 보셨군요. 세금을 잘 내야 돼요. 세금을. 종합소득세 내야 되는데 뭐 이런 얘기 쓴 거예요?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잘 체크해 두시고요. 예, 한 번에 또 폭탄 맞으면 힘들 수 있잖아요. 맞아요. 예, 미리미리 잘 체크해 주시고 자 태조 이성계의 저희 신뢰에 대한 부분을 어쨌든 저희가 시작과 함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잠시 숨 고르고 왕의 에피소드 이야기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왕의 에피소드에서는요, 그 왕의 면면을 살펴볼 수 있는 이야기들 나눠보겠습니다. 자, 태조, 어떤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태조라고 하면은 우선 의리. 예, 요즘 유행하는 단어죠. 의리. 김보성 씨가 외치는. 그렇죠. 예. 굉장히 의리 있는. 의리. 잘하시네요. 예. 굉장히 의리 있는 남자라고 들었습니다. 태조 이성계도. 예. 오, 그렇군요. 이런 에피소드가 정말 있습니까? 네, 그 아무래도 무장이다 보니까 이게 남자 친구들이랄까요? 이 남자 친구들과 딱 어울려 다니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뿐만 아니라 말씀했던 그 의리.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인물이 이지란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좀 생소한 이지란? 이름일 수도 있어요. 지란 발음 조심해야 돼요. 이지란이라고 있는데요. 네, 너무 좋아하시는데요? 네, 이분이 원래는 여진족이었어요. 근데 이제 귀화를 하면서 이제 이지란 혹은 두란이라고도 이제 역사책엔 기록이 되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성계랑 의형제를 맺어요. 우리 왜 삼국지 하면은 유비관우 장비, 도원결이 그거랑 비슷하게 이성계랑 이지란이 의형제를 맺는데 이지란이 나이가 더 많았습니다. 이성계보다. 네. 근데 이성계, 제가 나이 많다고 형 할 게 아닙니다. 당신이 형입니다. 하면서 나이가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우로 자처하면서 그 형제를 맺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성계가 갔던 그 전투들 있죠. 아까 얘기했던 황산 전투. 거기서 적장군을 쏴 죽인 사람도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지란. 그리고 위화도 회군. 1, 2차 왕자의 난 이런 이성계와 관련된 거의 중요한 모든 그런 사건들에 항상 따라다니면서 거의 그림자와 같은 역할 계속 수행했던 그래서 거의 동고동락했던 분이 바로 이지란인데요. 그와 관련된 기록에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일찍이 지란에 말 달리고 사냥하는 재주는 사람들이 혹시 따라갈 수 있지만 싸움에 임하여 적군을 무찌른 데는 그보다 나은 사람이 없다. 얼만큼 신임했는지 알 수 있는 그런 모습 되겠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편지도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거 보면은 본인을 송원거사 쓰다. 네. 말 마무리를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왕인데 마치 선비가 그냥 친한 친구하고 이렇게 편지를 주고받듯이 이것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 실은? 이 송원은 태조의 호입니다. 예. 자기를 뜻하는 말이고요. 거사는 보통 선비들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예. 그런데 왕이, 짐이 자네에게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왕이 쓰는 용어들이 다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낮춰서 표현한 거죠. 너랑 나랑 같은 선비, 이렇게 친하게 친구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한 말. 이게 아무리 과장님이라 하더라도 부하 직원한테 야자하자. 우리 같은 그냥 같은 사원 아니야? 뭐 이렇게 하는 거랑 비슷한 거거든요. 쉽지 않은 겁니다, 이건 진짜. 되게 로맨틱한 것 같아요. 두 분의. 예. 브로맨스. 브로맨스. 요즘 말로 요즘 브로맨스 유행이잖아요. 조선시대 브로맨스. 원조 브로맨스. 근데 사실 그러네. 그렇게 하라고 해도 아랫사람 입장에서는 하기가 어렵거든요. 진짜. 평소에 좀 엄격한 상사였는데요. 그렇지 않고. 왜냐면 자기 기분 좋을 때만 한두 번 야 그냥 편하게 해 이러면 이제 못 따라가는데 평상시에도 항상 이렇게 가깝게 대하면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예. 예. 그것도 뭐 신뢰관계가 형성이 된 이후에야 할 수 있는 거고
그냥 거칠의식으로 편하게 해라고 했을 때 예, 불편하게 되는 그런 관계가 있죠. 네. 그 회식 자리에서 본인 혼자 신났다고. 야, 야자 타임에 괜찮아, 편하게. 제일 불편해요. 세상에 불편해. 그러니까. 끝나면 어떡하려고 막 이런 생각 들고. 네, 그러니까 그런 걸 아예 안 하시는 게. 예. 오늘 많이 배워가시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혹시 또 에피소드 뭐가 있을까요? 혹시 함흥차사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함흥차사. 네. 빨리 어디 갔다 안 올 때. 아, 그쵸. 어디 갔다 안 왔다. 아, 이 함흥차사 이거 왜 안 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이 함흥차사 사실 태조 이성계와 관련된 일화입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태조 이성계가 나라를 세웠지만 네. 그 다음 아들들에 의해서 이렇게 막 왕권이 다툼이 일어나요. 그걸 이제 왕자의 난이라 그러죠. 뭐 요즘에도 신문 기사 보면은 이제 경영권 다툼으로 인해서 이제 재벌 2세, 3세들 하면 나오듯이 이 왕자의 난이 여기서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근데 이 왕자의 난으로 인해 가지고 태조 이성계가 아끼던 그 아들이 있었거든요. 방석. 그리고 아까 아끼던 정도전. 이런 이제 아들, 신하 다 이제 목숨을 잃게 돼요. 이렇게 되니까 태조 이성계가 나라 세운 지 10년도 안 돼가지고 모르겠다. 니네 알아서 해라. 난 고향으로 갈랜다. 이러고는 고향이었던 함흥으로 가버립니다. 그런데 그 다음으로 왕이 된 게 뭐 정종이긴 하지만 거기서 실권을 잡은 건 태종 이방원이거든요. 이방원. 태종은 다급해진 거예요. 왜냐하면 나라가 건국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태조로부터 인정을 못 받는 거잖아. 그러면 사람들이 네가 왜 왕해? 너 태조가 너 인정도 안 해줬고 너 첫째도 아니고 너 반란 일으켜서 한 거 아니야? 라고 해가지고 다급해지니까 아버지한테 계속 이제 보내는 거죠. 예. 요즘 상황으로 따지면은 지지율이 떨어지고 그쵸. 있으니까 예. 그래서 급하게 나를 지지해달라 해가지고는 계속 이제 신하들을 보냅니다. 근데 가는 신하마다 소식이 없어요. 이성계가 너 왜 왔어? 해가지고 이제 죽이는 거죠. 근데 사실 이건 정사의 기록은 아니고요. 네. 야사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야사에 이제 재미난 이야기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그래서 보내는 신하마다 족족 죽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태종 이방원이 마지막으로 그 무학대사, 그 이성계와 또 신분이 두터운 무학대사를 마지막으로 딱 보내니까 이성계가 알았다, 네, 돌아가마 해가지고는 이제 돌아오는데 그 태종 이방원의 그 이성계와 정도전과의 관계 같은 이방원과 하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이방원의 브레인 역할을 하죠. 그 하륜이 이방원한테 얘기를 합니다. 저기 그 태조 이성계가 올 때 잔치를 위해 천막을 치는데 그 천막의 기둥은 사람 몸뚱아리보다 두꺼운 걸로 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천막의 기둥을. 네. 예. 그럼 왜지? 봤더니 이성계가 오자마자 이방원을 보고 활을 쏜 거예요. 이성계가 활 진짜 잘 쏘거든요. 활을 딱 쏜 거예요. 그래서 이방원이 기둥 뒤로 딱 피해가지고 살 수 그걸 있었다는 예측하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성계가 딱 그걸 보고는 그래, 내가 졌다. 내가 원하는 옥새 여기 있으니까 받아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또 옆에서 하륜이 직접 가지 마시고요. 내시를 시키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내시가 가가지고는 이제 옥새를 받으러 왔어 했더니 이성계가 쇠 몽둥이를 이렇게 탁 놔두면서 이게 하늘의 뜻이구나 하면서 웃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야, 끝까지 그럼 쉽게는 안 줄 생각이었네요, 그죠? 자기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직접 받으러 갔으면 몽둥이로 때리려고. 이게 뭐 정사 기록은 아니고 야사에 나온 거이긴 한데 그 당시에 이런 태조 이성계의 마음을 대변할 수 있는 그 당시의 분위기를 좀 알 수 있는 그런 이야기라 볼 수 있겠네요. 야, 이런 거 들으면 재밌단 말이에요. 역사 이야기가. 예, 또 쇠몽둥이는 원래 또 이방원이 먼저 쓰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몽주 예. 제거하고 딱 이랬었던. 오. 태조가 특히 부자지간에 이렇게 좀 얽히고 섞인 얘기가 있다는 건 좀 가족사로 보면 좀 안타까운 일이에요. 맞아요. 뭐 한나라의 왕이지만 네. 예, 부자지간에 이렇게 다툰다는 건 또. 같은 왕이지만 이제 권력을 잡은 방식이 굉장히 달랐던 차이가 있죠. 이성계는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백성들의 어떤 기대와 지지를 받고 왕이 됐고, 태종은 반대로 본인이 권력 의지를 가지고 했는데 그런 지지나 이런 게 기반이 좀 불안했던 초기 시작이 그렇게 달랐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태조가 참 큰 일을 치러냈고 실제로도 좀 장수한 왕 아니겠습니까? 네, 꽤나 오래 산 편이긴 하죠. 네, 예. 그래도 조선의 왕들이 원래 워낙 수명이 좀 짧았어요. 보통 평균 수명이 47세니까요. 왕들이 편한 걸 찾잖아요, 우리는. 그러다 보니까 직접 걸어 다니지도 않고 뭐 가끔 사냥은 하지만 운동도 잘하네, 먹을 것 많고, 네, 즐길 것도 많고
네, 그러다 보니까 업무도 많고 그래서 일찍 과로사한 경우가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근데 태조 이성계는 워낙 어렸을 때부터 전쟁을 뛰어다니던 무장 출신이었기 때문에 네, 그런 면이 좀 있죠. 하지만 이게 참 이제 부자지간에 좀 안 좋은 또 에피소드가 또 있네요. 자, 왕의 에피소드를 통해서 태조 이성계의 면면을 저희가 좀 잘 살펴봤습니다. 자, 시대와 국가는 달라도 묘하게 비슷한 역사 속 인물들은 존재하는 것 같은데 오늘은 태조와 닮은 꼴 인물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으로 친다면 이제 태조와 닮은 꼴 인물은 누가 있을까요? 네, 태조 이성계가 아무래도 창업 군주이다 보니까 나라를 세운 군주이다 보니까 그와 좀 유사한 상황에 있는 사람 한 명 좀 뽑아봤습니다. 좀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서요. 이분도 옛날 분이신가요? 네, 아주 이성계보다 훨씬 옛날 분입니다. 예. 그래서 기원전 한 4세기경. 예. 굉장히 오래죠. 우리나라 기원전 4세기경이면 약 고조선 있었을 때쯤. 네, 기원전 4세기경 진나라의 효공이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진나라 하면은 대표적인 왕 누가 떠오르세요? 글쎄요. 시황, 그렇죠? 네, 진시황. 쉽게 가야 돼. 쉽게 가야 돼요. 저 어려운 질문 안 합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진시황이 대표적이죠. 근데 그 진시황 이전에 있었던 왕입니다. 예. 진시황의 업적이라고 한다면 이제 분열돼 있던 중국을 통일한 황제, 그래서 처음으로 황제의 칭호를 썼다 해서 시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전에 있었던 이 효공이라고 하는 왕은 이 진나라가 통일하게 되는 그 기반을 다져줬던, 어찌 보면은 통일했다는 건 거의 새로운 나라를 세운 거랑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그 기반을 다져놓은 게 바로 효공입니다. 그래서 효공은 이제 즉위하자마자 뭐 굉장히 어려운 백성들, 그때 춘추전국 시대는 막 싸우고 분열되고 막 혼란스러운 그때 어려운 백성들을 포용하고 다독이면서 이렇게 새로운 법들 탁탁탁 제정해가지고 원칙적으로 간다. 혼란스러울 때 막 세금, 우리 돈 없어, 전쟁해야 돼, 막 걷어가고 이런 거 아니고 우리 법을 딱 세워서 그 법에 맞게 원칙대로 간다라고 하면서 이 초반에 기틀을 쫙 잡을 수 있었던 왕이 바로 효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닮은 꼴이라고 하니까 확실히 태조하고 비슷한 점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이 있었나요? 훌륭한 신하가 곁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훌륭한 또 신하가. 네, 맞습니다. 제대로 보셨는데요. 아무래도 이성계도 처음에 나라를 세우자마자 이런 모든 제도라든가 법 이런 것들은 누가 했다 그랬죠? 정도전. 그렇죠? 긴장하지 마세요. 자, 정도전이 했다 그랬죠. 아주 잘 바꿔주세요. 중간에 앉아서. 자꾸 저를 보면서 질문하시네. 네, 이 정도전이 모든 체제를 이제 한 것처럼 이 효공도 그런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상앙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네, 상앙. 그 당시 이제 그 진나라는 대표적인 게 법가 해가지고 굉장히 가혹한 법들을 통해가지고 통치했다라고는 알고 있는데 사실 그거는 그 다음에 세워진 한나라 때 만들어진 어찌 보면 이미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상황이 처음에 재상으로서 딱 효공이 임명한 다음에 자, 한번 해봐라 라고 맡겨놓으니까 상황이 이런 법들을 이렇게 탁탁탁탁 제정을 해가지고 그 법에 맞게 쫙 이제 가자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백성들이 저도 그래봤자 또 몇 번 하다 말고 뭐 해봤자 뭐 처벌도 안 당하고 뭐 한 사람만 손해 보는 거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 사실 저도 이제 교실에서 얘들아 지각하면 너희들 혼난다 뭐 이러면서 이제 얘기하는데 이게 지각하는 애들 한두 번씩 봐주기 시작하면 뭐 쟤도 봐줬잖아요 하면서 이제 제 말에 그 힘이 안 생기잖아요. 안 생기죠. 그때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그 뭐 이 법대로 될까? 뭐 이런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상황이 하나의 아이디어를 냅니다. 그 아이디어가 뭐냐면 이만한 나무 통나무 나무 하나 딱 갖다 놓고 자 이거를 옮긴 사람에게는 금을 주겠어. 이거를 여기서부터 저 뒤까지 옮기는 사람에게는 네, 금 30을 주겠어.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금 30을 줄 일이 아닌데. 그렇죠. 아이고 뭐 누구나 그 쌀데기 없는 거 해봤자 안 믿어. 당시 분위기 다 이랬거든요. 그래? 그러면 더 올려서 50을 주겠어. 오, 더 많이. 미쳐봐야 본전? 한번 해볼까? 꼭 이런 친구들 하나 있잖아요. 한번 해볼까? 네. 네, 그래서 이제 그걸 딱 갖고 옮겼더니 진짜로 준 거예요. 우와, 진짜로 뭔가 하겠다 그러면 하는구나. 라고 이제 느끼게 된 거죠. 네, 그래서부터 그때부터 백성들이 이제 그 진나라에서 행하는 이런 정해진 법들 이런 것들이 딱딱딱 나왔을 때 저거 진짜 지켜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이제 인지하면서 국가를 신뢰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네.
신뢰를 만들어 간 거네요. 네, 그렇게. 맞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신뢰를 통해서 어쨌든 정책을 펼쳐 나간 거네요. 네. 네, 결국 이제 신뢰가 참 중요하다는 맞아요. 얘기인 것 같은데 뭐 역사 속에 신뢰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많이 등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논어에도 기록이 돼 있는데 공자가 무신분립이라는 이제 말을 이제 한다고 하잖아요. 백성의 믿음 없이는 나라가 서질 못한다. 예, 또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뭐 옛날 서양에서도 흔히 우리가 소크라테스가 했다고 잘못 알려진 말인데 고대 로마의 이제 악법도 법이다. 예. 그런 유명한 말이 있죠. 이제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당연히 피통치자들을 위해서 합리적으로 법을 만들었을 거라는 그런 믿음을 바탕으로 법을 불편하거나 이게 맞지 않는 것 같다고 하더라도 지켜야 한다.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말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런 점에서는 신뢰를 이 부분 역시 강조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왜 태조가 과전법 실시하면서 권문세족들의 특권을 없애고 그다음에 국가의 재정을 확충하는 나름 이제 세금 제도와 관련된 걸 했다 그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효공 때 상황도 그 당시 세제 개편을 통해 가지고 아무래도 전란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마구잡이식으로 세금 걷어가는 게 있었거든요. 그걸 딱 정해 가지고 요거 이상을 하지 마라. 라고 해서 정해놓은 법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태조 이성계가 처음에 이제 조선을 세웠을 때 수도가 개경이에요. 왜냐하면 처음에 나라를 세웠을 때 그래도 고려 마지막 왕한테 왕위를 받습니다. 예, 그러니까 왕 저리 가 하면서 죽이고 왕이 된 게 아니라 고려 마지막 왕인 공양왕으로부터 왕위를 이양받고 그 다음에 개경에서 즉위한 다음에 나라 이름을 조선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도 한번 알아봐라 해가지고는 이제 한양으로 온 거였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효공 때에도 이 새롭게 진나라의 수도였던 함양 거기에 이제 새롭게 수도를 정한 것도 이 효공 때였고요. 그다음에 지방 행정 체제도 이제 부족, 불악 단위였던 것들을 이제 현 단위로 하면서 이제 지방간을 파견하고 막 이런 것들 중앙 집권하는 것도 이 처음에 효공 때 다 기반이 됐었기 때문에 나중에 진시황이 통일할 수 있는 기반이 됐었던 거죠. 네. 비슷한 점이 꽤나 있습니다. 그러네요. 일단 뭐 신하와의 신뢰가 두터웠고 네. 백성들의 신망이 두터웠고 그렇죠. 이 두 가지 공통점이 참 있는 것 같아요. 태조와 효공. 네. 뭔가 동서양을 다 막론하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이제 그 신뢰를 볼 수 있는 사람을 걸러내야 되는 거잖아요. 중요한 것도 지금이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네. 지금. 그렇죠. 어떻게 하면은 잘 걸러낼 수 있을까요?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시는. 알려주세요. 아무래도 이제 그 지금 우리가 사회 지도자를 뽑을 때는 네. 투표로 선거를 통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언행이 일치하는 사람 그리고 공약을 내세운 이후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과연 그 공약을 얼마나 실천하느냐 이런 것들을 계속 지켜보고 그리고 그 공약을 실천을 잘한 사람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뽑아주고 공약을 실천하지 못한 사람은 배제하는 그런 역할을 국민들께서 유권자께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참 중요해요. 신뢰. 또 믿음을 줄 수 있게끔 행동하는. 맞아요. 예. 표리가 부동하지 않은. 그렇죠. 예. 이런 또 이 말씀을 좀 제가 또 상당히 좀 있어 보이죠? 네. 다희 씨. 예. 너무 많이 하고 오신 것 같아요. 준비를 좀 했습니다. 자, 오늘 신뢰라는 주제를 가지고 태조 이성계 저희가 에피소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각자 느낀 소감도 좀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오늘 좀 역사 얘기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좀 겁을 내고 오신 것 같은데 재밌지 않았어요? 다희 씨? 너무 재밌었어요. 예. 좀 학교 때 이렇게 배웠으면 전 정말 역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 대신 질문만 안 하면 그죠? 네, 저 그냥 계속 듣고만 싶어요. 이번에 그냥 방쳐갈 수 있게 그냥 해주시고요. 다시 고등학생으로 돌아가서 너무 선생님 돌아가고 반에서 수업을 들으시면 되겠네요. 아니, 근데 저는 정말로 만약에 강의하신 게 있다면 찾아서 듣고 싶어요. 너무 이해하기 쉽게 너무 설명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최고의 칭찬. 네. 네.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예. 그 정도로 정말 오늘 아주 재밌게 역사 이야기를 잘 풀어주셨어요. 근데 저도 항상 아이들이랑 수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애들이랑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실 이거보다 수위가 좀 더 높은 농담들이라든가 흔히 얘기하는 아재 개그라든가 뭐 이런 거 하면 애들은 순수해서 막 웃어줘요. 빵빵 터지고. 예. 근데 여기서 하면 왠지 좀 돌맞을까 봐 자제를 했는데 아재 개그 좋아합니다. 근데 이렇게 학생들이 아니라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역사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색다르고 신선한 경험이었다라고 느꼈습니다. 맞아요. 꼭 이렇게 가르치는 느낌보다 그러니까요. 함께 이야기를 네. 나눈 듯한 느낌으로. 질문 있으면 하셔도 돼요, 우리 배다희 씨. 왜?
이정계 같은 사람은 없겠죠? 정말 만나고 싶네요. 저런 황당한 질문도 없었죠? 학생들이. 이성계 같은 사람 만나고 싶어요. 뭐 이런 학생은 없었죠? 이게 제가 남고에 있다 보니까 그런 질문은 아직 없었습니다. 자, 일단 오늘 소감에 대해서 각자 한 줄 평을 제가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조에 대한 것도 좋고 신뢰나 오늘 소감에 대한 것도 좋습니다. 각자 오늘 함께 하신 것을 한 줄 평으로 말씀을 해주신다면 일단 우리 선생님부터. 네, 저부터 할까요? 이게 원래 먼저 하는 게 제일 편하더라고요. 앞에서 한 말 중복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 자, 김준우 선생님의 한 줄 평. 네, 왕은 혼자서 정치할 수 없다. 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보통 학생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왕이라고 하면 정말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혼자서 이렇게 저렇게 명령하면 다 따르고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게 쉽지 않은 얘기거든요. 아무리 내가 힘이 있고 왕이 됐다 하더라도 신하들이 뒷받침해주지 않고 백성들이 그 권력, 왕을 믿어주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뜻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제도를 펼칠 수 없고 바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왕도 신하들과 백성들의 신뢰가 있어야만 정치를 제대로 할 수 있다. 이런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야, 멋진 한 줄 평입니다. 요즘 말로 치면 딱 바뀌잖아요. 그렇죠? 예. 자, 정치인이라든지 혹은 지도자라든지 혼자 뭐 정치할 수 있는 거 아니니까. 같이 가야죠. 나쁜 사람이랑 같이 하면 안 되잖아요. 아이고, 그럼요. 예, 신뢰를 바탕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을 그쵸. 항상 옆에 둬야 된다는 그게 생각을 중요한 것 같아요.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조항이 관장께서도 한 줄 평 해주시죠. 방금 선생님이 먼저 하는 게 좋다고 하시는데 저도 비슷한 말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 좀 다르게 해주셔야죠. 훌륭한 무장이었던 태조지만 네. 그의 가장 좋은 무기는 신뢰였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태조가 500년이나 오래간 조선 왕조를 건국할 수 있었던 것은 부하, 그리고 또 국민들, 요즘으로 치면 국민들이죠. 그때 당시 백성들의 신망을 얻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른 무엇도 아닌 최고의 무기는 바로 신뢰였다. 예. 너무 멋있어요. 예. 자, 이제 마지막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엄청 부담될 것 같은데요. 네. 배달 씨 한 줄 평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오늘 그냥 여기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 역사는 공부가 아니라 이야기입니다. 공부가 아닙니다. 네. 과학도 아니죠? 역사는 침대도 아니고. 네, 침대도 아니고. 그래, 역사 시간 침대처럼 졸려 아니죠? 맞아요. 네, 역사는 이야기. 네, 이야기입니다. 이게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부터 이런 이야기로 들었다면 정말 지금 현대 사회에서도 있을 수 있는 이런 어떤 스토리잖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다시 정말 고등학교 때로 돌아가고 싶지만 뭐 그럴 수 없으니까 지금이라도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좀 이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들을 수 있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외모로는 충분히 고등학교로 가도 될 것 같습니다. 어머, 왜요? 아무 선생님이라 아니, 선생님, 연애 선생님이세요? 네. 그런 마지막에 그런 말씀 한마디가, 이야. 너무 재밌다. 알겠습니다. 역사 선생님인 줄 알았더니. 네, 아주 역시 또. 선생님 다르시네요. 멘트 한마디로. 고등학생. 그러네요. 예. 자, 알겠습니다. 오늘 세 분의 또 아주 개성 넘치는 한 줄 평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신뢰를 받고 있는지 혹은 신뢰를 주고 있는지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락방 선거 역사를 만나다 지금까지 김일중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